지금 제주도야. 가족 여행 중이라서 못 가. 게다가 네 엄마는 친엄마도 아니잖아. 차갑게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 순간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장례식장 바닥에 떨어집니다. 텅 빈 공간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그 소리. 그것은 이서연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3시 서울 강동구의 한 장례식장. 형광등 불빛만 윙윙거리는 그곳에서 31살의 한 여성이 홀로 앉아 있습니다. 관 속에는 혈연으로는 어머니가 아니지만 누구보다 어머니였던 한미정이 누워 있습니다. 조문객은 고작 10명 남짓. 이 모든 시작은 1990년대 외환위기 속에서 무너진 한 가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친어머니의 가출, 아버지의 도박과 폭력, 그리고 갑작스럽게 나타난 두 번째 엄마. 잔인하게도 어린 서연은 그 여성을 밀어내며 반항했지만 끝내 그 마음을 꺾을 수 없었던 건 바로 한 사람의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두 번째 어머니는 평생을 외로이 지내다 거대한 건물을 서연에게 남긴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가볍게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가요?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제 이름은 이서연이에요. 31살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하며 살고 있었죠. 평범하게 바쁘게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장례식장 안에 앉아 있었어요. 검은 한복은 몇 시간째 구겨져 있었고 제 눈은 울다 울다 퉁퉁 부어 있었죠. 관 속에는 한미정, 제게는 친엄마보다 더 엄마 같았던 분이 누워 계셨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조문객이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미정 엄마가 운영하시던 작은 카페 손님 몇 분, 그리고 동네 상인들 몇 분이 앉아 계셨죠. 장례식장은 조용했고 공기에는 깊은 쓸쓸함이 감돌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리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남편 장도연의 이름이 뜨고 있었죠. 잠시나마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혹시 지금 오고 있다고 말해줄까? 나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말해줄까? 그렇게 기대하며 전화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서연아, 지금 제주야. 가족이랑 여행이라 바꿀 수가 없어. 제 심장은 순간 멎고 있었어요. 이어지는 말은 더 잔인했죠. 솔직히 내 엄마 장례식이잖아. 근데 친엄마도 아니고. 그 말은 제 가슴을 쿵 내려치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제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고 있었어요. 텅 빈 장례식장에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제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리 같았습니다. 장의사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서류를 내밀며 말했죠. 상주님, 여기 서명하셔야 합니다. 상주. 그 단어는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이제 내가 미정 엄마의 삶을 대신 증언해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엄마를 진짜로 기억해줄 단 한 사람이 나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8살 때 친엄마는 집을 떠나고 있었죠. 가난과 책임을 견디지 못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외환위기와 도박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집은 늘 전쟁터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 속에 미정 엄마가 찾아오고 있었어요.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없던 분이었는데
저를 짐이 아닌 선물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처음에 저는 아주 잔인했어요. 욕을 하고 도시락을 던지고 위로를 밀어내고 있었죠. 하지만 엄마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울면 품을 열어 안아주고 있었고, 제가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주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자전거에서 넘어져 무릎을 크게 다친 적이 있었어요. 엄마가 상처를 닦아주고 있었는데 제 입에서 무심코 튀어나왔습니다. 엄마. 순간 우리는 얼어붙고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그건 슬픔이 아니라 벅찬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고, 결국 엄마는 힘든 선택을 하고 있었어요. 저를 데리고 떠나려 했지만 저는 아버지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상처만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몇 달 전 저는 우연히 엄마를 다시 만나고 있었어요. 엄마는 제게 속삭였죠. 서연아, 나는 매일 너만 생각하며 살았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엄마가 했던 모든 선택과 희생이 결국 저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깨닫고 있었죠. 이제 차가운 장례식장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이미 차갑게 식은 손이었지만 제 마음에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도시락, 밤늦게 재워주던 손길, 그를 가르쳐주던 목소리, 모두 떠오르고 있었죠.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회색과 금빛이 뒤섞여 장례식장을 채우고 있었죠. 저는 아직 모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남겨진 봉투를, 그 속에 들어있는 300억 원짜리 건물과 카페와 엄마의 마지막 꿈을. 제가 아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해준 한 여인이 제 곁에서 영원히 떠났다는 사실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느끼고 있었어요. 끝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이 숨어 있다는 거리요. 이제 제 앞에 남은 건 단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남겨준 이 사랑의 유산을 가지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지금 한 건물 앞에 서서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5층짜리 낡은 상가 건물.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과 녹슨 간판들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는 평범해 보이는 건물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여성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사랑의 증명서입니다. 감정가 300억 원. 그러나 서연에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공간이죠. 1층을 내려다보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미소라는 간판이 걸려있던 그 작은 카페. 어린 서연이 방과 후마다 달려와 숙제를 하던 곳, 따뜻한 커피 향 속에서 진짜 어머니의 사랑을 배워간 곳입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다가오며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그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동정심이 묻어 있습니다. 따님이시죠? 진심으로 조의를 표합니다. 어머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두셨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개사의 말을 듣습니다. 미정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듯 모든 법적 절차를 미리 정리해 두었다고 합니다. 상속 서류, 세금 관련 문서, 심지어 건물 관리에 필요한 연락처까지.
이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한숨이 나옵니다. 또 도연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제와는 다른 뭔가가 섞여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달라진 태도, 뒤에 숨은 계산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서연아, 어제는 미안했어. 그런데 건물 얘기 들었는데 300억이라며? 우리 같이 운영하면 어떨까? 내가 사업 경험도 있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던 남편이 이제 와서 갑자기 관심을 보이다니. 돈의 냄새를 맡자마자 달라진 모습이 너무나 뻔합니다. 건물 앞을 서성이다가 1층 카페 문을 밀어봅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기억들이 함께 밀려 들어옵니다. 텅 빈 카페 안을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먼지가 쌓여 있고 의자들은 무질서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다른 풍경이 보입니다. 구석 자리의 작은 테이블에서 열심히 연필을 굴리던 어린 자신의 모습, 카운터 뒤에서 원두를 갈아 향긋한 커피를 내리던 미정의 모습, 그리고 그 사이를 가득 채우던 따뜻한 대화들과 웃음소리들. 이곳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엄마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가 12살이었죠. 그 전까지의 4년간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친어머니가 집을 나간 건 서연이 8살 생일 직후였습니다. 케이크도 없는 생일이었죠. 어머니는 그날 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너무 약해서. 그 말의 의미를 당시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25이었던 어머니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겠죠. 가난과 책임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절망감. 아버지 이정호는 성실한 택시 기사였습니다. 서연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을 사람이죠.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손님이 줄었습니다. 기름값은 치솟는데 요금은 그대로였죠.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미정이 나타났습니다. 재혼을 제안한 게 아니라 그냥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던 분이었죠. 42살의 미혼 여성으로 작은 카페 하나 운영하며 홀로 살던 분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서연의 반응은 격렬한 거부였습니다. 새로운 여자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친어머니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아빠, 왜 또 다른 아줌마를 데려와요? 우리 엄마는 어떻게 돼요? 그때 미정이 보여준 반응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화를 내거나 실망하는 대신 조용히 서연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내 마음을 이해해. 시간을 가지자. 그 한마디에서 다른 어른들과는 다른 뭔가를 느꼈습니다. 강요하지 않는 따뜻함이었죠. 미정은 정말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되 억지로 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식탁에 놓고 배고프면 먹으라고만 말했죠.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먹지 않아도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괴로웠습니다.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따갑게 들렸으니까요. 서연이네 새엄마 왔대. 계모잖아.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계모는 다 나쁘대. 집에 와서 미정에게 화를 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에요. 애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미정은 아무 말 없이 서연을 안아주었습니다. 아무 변명도 설명도 없이 그냥 꼭 안아주었죠. 그런 일들이 몇 달 반복되면서 서연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서연이 아플 때는 밤새 간병했고 성적이 떨어져도 꾸짖는 대신 함께 공부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서연이 학교에서 넘어져 무릎을 심하게 다쳤는데 미정이 달려와서 등에 업어준 거예요. 그 따뜻한 등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엄마. 미정이 걸음을 멈추더니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날부터 진짜 모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서연은 그 추억의 카페 자리에 혼자 서 있습니다. 텅 빈 공간이지만 사랑으로 가득한 기억들이 벽마다 스며 있는 것 같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립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입니다. 목소리 톤에서 이미 의도가 읽힙니다. 조이는 뒷전이고 재산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서연아, 도연이가 그러는데 큰 건물을 물려받았다면서? 우리 가족회의 한번 해야겠는데. 전화를 끊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대답합니다. 어머니, 지금은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아이고, 그래도 가족인데 중요한 일은 상의해야지. 30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니. 결국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말하다니. 모든 사람이 미정이 남긴 것을 돈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카페 구석으로 가서 작은 책상을 만집니다. 어린 서연이 숙제하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미정은 항상 그 옆에서 커피를 내리며 지켜봐 주었죠. 공부하기 싫으면 잠깐 쉬어도 되라고 말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 주던 분이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확고한 결심이 섭니다. 이곳을 지켜야겠다고. 미정이 평생을 바쳐 만든 이 공간을 함부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남편과 시댁의 압력은 계속될 것이고 혼자 감당해야 할 세금과 관리비는 얼마나 될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넓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주머니에서 미정의 마지막 사진을 꺼내봅니다. 병원 침대에서도 환하게 웃고 있던 그 얼굴. 고통 속에서도 서연을 걱정하느라 자신의 아픔은 숨기려 했던 분입니다. 엄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대답은 들리지 않지만 미정이 바라던 것이 무엇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스며 있는 따뜻함과 사랑을 이어가는 것이었을 거예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결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혼자서 이 큰 짐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할까요? 미정이 남긴 것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증명서이자 선택받은 가족의 의미에 대한 마지막 질문이기도 합니다. 건물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세운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서연의 마음처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사용하던 작은 사무실 책상 위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고지서들이 놓여 있습니다. 건물 관리비, 각종 세금 고지서, 임대료 명세서, 보험료 청구서.
손으로 하나씩 넘겨보면서 현실의 무게를 체감합니다. 매월 나가는 돈만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출판사 편집자로 받는 서연의 월급으로는 턱도 없는 금액이죠. 더군다나 건물 곳곳에서 발견되는 노후화 문제들. 3층 에어컨은 완전히 고장났고 4층 화장실 배관에서는 계속 물이 새고 있습니다. 외벽 페인트는 여기저기 벗겨져 흉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미정이 손글씨로 적어놓은 메모를 발견합니다. 서연이를 위해 마이너스 매월 적금 500만 원이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옵니다. 평생 혼자 살며 모든 것을 아껴가면서까지 자신을 위해 돈을 모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저립니다.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립니다. 도연입니다. 목소리 톤이 어제와는 또 달라졌습니다. 조금 더 압박적이고 조급해진 느낌입니다. 서연아, 아직도 그 건물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 300억이면 강남에 좋은 아파트 살 수 있어. 월세 받으면 우리 둘 다 평생 일 안 해도 돼. 현실적인 계산을 늘어놓는 그의 말이 마치 망치처럼 머리를 내리칩니다. 그럴 수 없어요. 왜?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현실을 봐. 우리 미래를 생각해야지. 전화를 끊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대화를 마무리합니다. 도연에게 이곳은 그저 숫자로 표현되는 자산일 뿐입니다. 미정이 평생에 걸쳐 이 공간에 쌓아온 사랑과 추억의 무게는 이해하지 못하죠. 시어머니의 전화도 하루가 멀다 하고 걸려옵니다. 매번 같은 내용의 압박입니다. 서연아, 언제까지 혼자서 결정할 거니? 큰일은 가족끼리 의논해야 하는 거 아니니? 제 이름으로 된 건물이에요, 어머니.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잖니. 도연이 아버지가 좋은 변호사도 소개해준다고 하시는데, 변호사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불안감이 급속도로 커집니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세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상속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세무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침중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상속세가 약 85억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집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숨쉬기가 어려워집니다. 85억 원이요? 네, 그리고 6개월 안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분납도 가능하지만 연 6%의 가산세가 붙어요. 세무사는 전문가답게 담담하게 설명을 이어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 대부분 부동산을 처분해서 세금을 납부하시는 편입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85억 원. 서연의 연봉이 4천만 원인데 200년을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입니다. 어디서 이런 거액을 구할 수 있을까요? 세무사 사무실을 나와 길을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모두 걱정스러워 보이고 자동차 소음도 평소보다 크게 들립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결국 미정의 마지막 선물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걸까요? 모든 것이 돈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건 아닐까요? 저녁 무렵 도연이 퇴근해서 들어옵니다. 서연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하는 듯 합니다. 어떻게 됐어? 상속세가 85억 원이래요. 도연의 표정에 그것 바라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내가 뭘 했어?
현실을 봐야 한다고 했잖아. 85억을 어디서 구해? 거실을 한 바퀴 돌며 자신의 주장이 옳았다는 듯이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좋은 부동산 중개업체 소개해 주신다고 하셔. 빨리 처리하자. 더 늦으면 세금만 더 나올 거야. 잠깐만요. 제가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결정할 게 뭐가 있어? 85억을 6개월 안에 구할 방법이 있어? 서연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멀리 미정의 건물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보입니다. 저 건물 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랑과 추억이 쌓여 있는데 이렇게 차갑게 계산된 숫자들 앞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래도 한 번 더 방법을 찾아볼게요. 서연아, 꿈 같은 소리 하지 마. 우리가 그런 돈을 어디서 마련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도연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다시 건물로 갔습니다. 1층 카페에 혼자 앉아서 어둠 속에 잠긴 공간을 바라봅니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테이블 위에 긴 그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정이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항상 괜찮다, 방법이 있을 거야라고 말해주던 분이었는데 서연이 어떤 실패를 해도 다음에 더 잘하면 되라고 격려해주던 따뜻한 목소리가 그립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판단과 결정을 혼자 해야 합니다. 85억이라는 현실 앞에서 감정적인 애착이 얼마나 무력한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옵니다. 출판사 동료인 김 과장입니다. 서연아, 많이 힘들지? 좋은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 포기하지 마. 그 다음에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혹시 크라우드 펀딩이나 소셜 펀딩 같은 건 생각해 봤어? 요즘 의미 있는 공간 살리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 크라우드 펀딩. 처음 들어보는 단어는 아니지만 자세히 알아본 적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돈씩 모아서 큰 일을 해내는 것이라고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85억 원은 너무나 큰 금액입니다. 과연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에게 그런 일을 해낼 능력이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에너지 드링크를 하나 사서 마십니다. 카페인이 몸에 퍼지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85억이라는 세금을 감당할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건물을 팔아서 세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거나 집에 도착했을 때 도연이 거실 테이블에 서류 봉투를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체에서 가져온 거야. 봉투를 열어보니 매매 계약서 초안이 들어 있습니다. 예상 판매 가격까지 이미 계산되어 있습니다. 280억 원. 세금을 내고도 200억 가까이 남는 금액입니다. 세금 내고도 우리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 돈이야. 서연아, 이게 현실이야. 계약서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사인 한 번이면 모든 것이 정리됩니다. 미정의 건물도, 이 고민도, 경제적 부담도 모두 사라지겠죠. 이번 주 금요일까지. 너무 오래 끌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대. 그날 밤 서연은 책상에 앉아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없는 미정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엄마에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소중한 공간을 지키고 싶은데 혼자서는 너무 벅차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현실적 판단과 감정적 애착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미정이 남긴 마지막 선물 앞에서 서연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습니다. 새벽에 미정에게 쓴 편지가 서연에게 예상치 못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마음이 정리되었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출판사에 출근한 서연은 곧바로 김 과장을 찾아갔습니다. 어젯밤 메시지에서 언급했던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김 과장은 마치 이런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된 자료들을 꺼내 보여줍니다. A사 용지 여러 장에는 지난 몇 년간 성공한 크라우드 펀딩 사례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봐봐, 작년에만 해도 이런 사례들이 있어. 부산에 100년 된 서점을 살린 경우, 제주도 폐교를 문화공간으로 만든 경우, 자료를 하나씩 넘겨보니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의미 있는 공간들을 되살려낸 기록들이었죠. 하지만 85억은 너무 큰 금액 아닐까요? 서연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김 과장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합니다. 한 번에 다 모을 필요는 없어. 먼저 1년치 운영비와 긴급 수리비부터 시작해보자.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야. 그 말에 희망의 불씨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연은 평소보다 더 일찍 사내 카페테리아로 향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해 보기로 마음먹었거든요. 편집부 사람들이 모인 테이블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미정과의 인연, 물려받은 건물, 그리고 지금 마주한 현실적 어려움까지. 처음엔 주저했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혼자 품고 있던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기분이었죠. 우리가 도와줄게, 서연아. 편집부에서 스토리텔링은 우리 전문 분야잖아. 박 대리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포스터나 홍보물 디자인은 내가 맡을게. 예전에 카페 브랜딩 프로젝트 해본 적 있어. 이 과장도 적극적으로 거들었습니다. 영상 편집도 할 수 있어. 유튜브 채널 만드는 거 어때? 동료들의 반응을 보며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서연은 도현과 마주 앉았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여전히 매매 계약서가 놓여 있었고 금요일까지 답을 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도현 씨,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저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려고 해요. 도연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입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또 그 얘기야? 서연아, 현실을 봐. 85억을 어떻게 구할 건데?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작은 돈씩 모아서. 말도 안 돼. 누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내겠어? 하지만 서연은 오늘 준비해온 자료들을 차근차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례들, 사람들이 공감하는 스토리의 힘, 그리고 자신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동료들이 함께 한다는 점까지.
3개월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그때 파는 걸로 해요. 도연은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깊은 한숨을 쉽니다. 3개월? 그 사이에 세금은 어떻게 해? 분납 신청하면 돼요. 이자를 조금 더 내더라도 정말 안 되면 바로 포기하기로. 네, 약속할게요. 그것은 작지만 중요한 승리였습니다. 그 주말부터 서연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일에는 출판사에서 일하고 저녁과 주말에는 프로젝트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미소 카페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정은 어떤 분이었는지, 이 공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왜 소중한지를 차근차근 글로 써내려갔습니다. 미정의 오래된 사진첩을 뒤지면서 추억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카페를 처음 열던 날의 사진, 서연이 어린 시절 숙제를 하던 모습, 단골 손님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들. 각각의 사진마다 따뜻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김 과장의 제안대로 유튜브 채널도 만들었습니다. 미소 카페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채널의 첫 번째 영상을 올리는 날, 서연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연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처음 인사말을 할 때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미정과의 추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니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저를 키워주신 두 번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혈연은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셨어요. 영상에는 어린 서연이 카페에서 그림을 그리는 사진, 미정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지금의 빈 카페 모습까지 담았습니다. 이분이 보여주신 것은 혈연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조건 없는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인지를 가르쳐 주셨고요. 15분짜리 영상을 완성하고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이 가장 떨렸습니다. 과연 누가 볼까요? 사람들이 공감해 줄까요? 처음에는 조회수가 겨우 몇 개였습니다. 가족들과 동료들이 본 게 전부인 것 같았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조금씩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할머니한테 키워졌는데 정말 공감돼요. 응원할게요. 눈물이 나네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 어머니 이야기 같아서 끝까지 봤어요. 꼭 성공하길 바라요. 하나씩 달리는 댓글들을 보며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었다는 것을. 2주가 지나자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영상이 SNS에서 공유되기 시작한 겁니다. 구독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고 크라우드 펀딩 페이지를 만들어 달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서연아, 시간 있을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목소리가 전과는 달랐습니다. 압박하는 톤이 아니라 조심스럽고 따뜻한 느낌이었죠. 다음 날 조용한 카페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둘만의 차분한 대화였습니다. 서연아, 그동안 미안했다. 너무 성급하게 굴었나 봐. 아니에요, 어머니. 현실적으로 걱정해 주신 거니까요. 시어머니가 찻잔을 들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나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와 비슷한 문제로 힘들었거든.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 영상도 봤어.
정말 잘 만들었구나. 댓글 읽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던데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유튜브 영상까지 보셨다니. 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놀랐어요. 그럼 우리도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게. 3개월이라고 했지? 정말 최선을 다해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가족들의 이해와 지지를 받으니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도 미안해. 너무 돈 얘기만 했나 봐. 아니에요. 근데 오늘 내 영상 다시 봤어.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댓글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마음으로 공감하더라. 정말요? 응. 나도 몰랐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던데. 미정 어머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셨구나.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5,000명을 넘어섰고 크라우드 펀딩 페이지에는 첫 후원자가 나타났습니다. 미소 카페의 따뜻한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작은 마음이지만 보탬이 되고 싶어요. 10만 원.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서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에 공감해서 실제로 도움을 주겠다고 나선 첫 번째 순간이었거든요. 출판사 동료들도 계속해서 도왔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건물에 가서 청소하고 정리했습니다. 1층 카페 공간을 조금씩 되살려가는 과정이 마치 미정의 추억을 하나씩 복원하는 일 같았습니다. 서연아, 이거 봐. 옛날 메뉴판이 여기 있네. 박대리가 카운터 서랍에서 찾아낸 것은 미정이 직접 손으로 쓴 메뉴판이었습니다. 사랑 한 스푼 넣은 아메리카노, 따뜻한 마음이 담긴 카페라떼, 미정다운 따뜻한 표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써야겠어요. 서연은 그 메뉴판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정이 이 공간에 담고 싶어 했던 마음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2개월째가 되자 후원금이 1,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전히 목표에는 한참 부족했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계속 늘어갔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출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3개월 약속 기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작은 기적들이 진짜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서연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봤다는 것만으로도 미정이 기뻐하실 거라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만난 수많은 따뜻한 마음들이 이미 그 자체로 기적이라는 것을. 3주 후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후원금 현황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도연과의 약속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현재 상황을 점검해 봅니다. 크라우드 펀딩 후원금은 2억 3천만 원에 도달했습니다. 3개월 전 첫 10만 원이 들어왔을 때의 감동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성과였지만 85억이라는 상속세 앞에서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3만 명을 넘어섰고 매일 응원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리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미정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메시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냉정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도
현실적인 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과장이었습니다. 서연아, 지금 MBC 뉴스 보고 있어? 아니요, 왜요? 지금 당장 틀어봐. 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황급히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메인 뉴스가 아닌 사회면 뉴스였지만 화면에는 미소 카페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요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의미 있는 공간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 여성이 돌아가신 양어머니의 카페를 살리기 위해 벌이고 있는 노력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3분짜리 짧은 뉴스였지만 전국에 방송되는 것의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뉴스가 끝나자마자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인들의 축하 전화, 언론사 인터뷰 요청, 그리고 놀랍게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응원 전화까지.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뉴스 보고 전화드렸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한 통화가 끝나기도 전에 다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구의 갤러리 운영자, 광주의 문화기획자,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페이지의 후원금이 실시간으로 급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뉴스 방영 2시간 만에 5천만 원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후원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의미 있는 문화공간 후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역 문화재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축설계사무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설계 재능 기부 가능합니다. 개인 후원자들을 넘어서서 기업과 기관들의 관심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퇴근해서 들어올 때 표정이 밝았습니다. 서연아, 회사에서도 내 이야기가 화제더라. 부장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시던데? 정말요? 응. 그리고 나도 생각해 봤는데 85억을 한 번에 다 구할 필요는 없잖아. 세금은 분납하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닐까? 도연의 말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만 했던 그가 이제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그 마음이었는데.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문화재단의 김 팀장이라고 합니다. 뉴스를 보고 찾아왔어요. 문화재단에서 나온 분이라니. 서연은 긴장하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의미 있는 문화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 보조금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김 팀장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상속세 문제의 경우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의 50%까지 보조금 지원도 가능하고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거든요. 정말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일정 기간 문화공간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최소 5년간은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활동을 해야 하죠. 서연에게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오히려 원했던 바였으니까요. 그날 오후에는 또 다른 깜짝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품이 있는 여성분이었는데 자신을 대기업 문화사업팀 이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의미 있는 문화공간을 후원하고 있어요. 미소 카페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분이 제시한 후원 규모는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3년간 10억 원 규모의 운영비 지원이었습니다. 다만 투명한 운영과 지역사회 기여 활동에 대한 보고서는 정기적으로 제출해 주셔야 해요. 서연은 꿈을 꾸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연아, 뉴스 봤어.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며느리가 이런 일을 해내다니.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그렇다고 해도 내가 시작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 정말 미정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3개월 약속의 마지막 날 아침, 서연은 미정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해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엄마의 마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고요.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절망적이었던 상속세 고지서, 처음으로 받은 10만 원 후원금, 밤새 만든 유튜브 영상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응원. 오후에 도연이 일찍 퇴근해서 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축하해, 서연아.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고마워요. 처음부터 믿어주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미안해. 나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그날 저녁 작은 축하 모임을 가졌습니다. 출판사 동료들, 시부모님,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도와준 여러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김 과장이 건배 제의를 했습니다. 미정 어머니의 사랑과 서연이의 용기,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을 위해 건배.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은 카페에서 서연은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소 카페 이야기의 서연입니다. 3개월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면에는 공사가 시작된 카페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미정 엄마의 카페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게 됐어요. 이곳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사랑이 모이는 공간, 누구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거예요. 영상을 마치며 서연은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미정이 뿌린 사랑의 씨앗이 이제 더 큰 나무로 자라날 것이라는 것을.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미소 카페 문화센터의 개관식 날. 벚꽃이 만개한 거리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카페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서연이 새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미정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정이 세상을 떠난 지 1년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꽃이 만개한 이 아름다운 오후, 미소 카페 문화센터의 개관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1층 카페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흔적들은 곳곳에 그대로 남겨두었죠. 손글씨로 쓴 메뉴판,
서연이 어린 시절 앉았던 구석 테이블, 그리고 벽에 걸린 미정의 환한 미소가 담긴 사진까지. 사랑 한 스푼 넣은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첫 번째 손님이 미정이 만든 메뉴를 주문합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내립니다. 미정이 그랬듯이 정성스럽게 한 잔 한 잔 마음을 담아서 말이죠. 2층은 작은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기증한 책들과 출판사에서 후원받은 신간들로 가득합니다. 3층은 강의실로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과 아이들을 위한 독서 교실이 열립니다. 4층은 전시 공간으로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갤러리가 되었습니다. 오후 2시 작은 개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거창한 행사는 아니었지만 그동안 이 프로젝트를 함께해온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김 과장이 진행을 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한 분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을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수 소리가 따뜻하게 울려 퍼집니다. 서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1년 전 처음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와는 달리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정 엄마께서 제게 남겨주신 것은 건물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법이었고 사랑받을 자격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믿음이었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끝까지 전달하고 싶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작은 친절이 모여서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첫 번째 후원자였던 할머니가 앞자리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서점 사장님, 대구의 갤러리 운영자, 제주도에서 온 문화기획자까지 전국 각지에서 미정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함께해준 분들이 모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연이 서연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는지.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진짜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시어머니도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며느리가 저보다 훨씬 현명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었더라고요. 개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문화센터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1층 카페에서는 따뜻한 커피 향이 퍼져나오고 2층 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이 책을 읽는 소리가, 3층에서는 어르신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녁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돌아간 후 서연은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란 꼭 피로 이어져야만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과 끝없는 기다림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미정이 남긴 유산은 단순한 건물이나 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란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서연이 배운 것도 바로 그거였죠. 진짜 가족은 힘든 순간 함께 울어주고 흔들릴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지켜내려는 용기가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합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끝까지 지켜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오늘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